자,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의 대표형 문제를 한번 천천히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잘 메모해 두시고. 자, 일단은 이 문제. 자, 다음 여기는 기억, 니은, 디귿 그래프 중에 y는 sin x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여 겹쳐지는, 자, 이 말은 바로 뭐죠? 모양이 같다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야. 모양이 같다. 근데 삼각함수의 모양은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뭐에 결정이 된다? 진폭과 주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 sin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에 의한 진폭과 x 앞에 곱해져 있는 주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친구는 sin 앞에 1이고요. x 앞에 1이니까 sin, 코사인 앞에 평행 이동에 의해서 사실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하고 이게 만나는 건 우리가 같아지는 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오케이? 근데 이 친구 아쉽네요. 주기가 2이기 때문에 진폭은 같지만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탈락. 이 친구도 여기는 마이너스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 니은과 디귿이 바로 이 함수와 자, 같은 그래프의 모양이다. 자, 사인과 x 앞에 곱해지는 숫자의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그래프의 진폭과 주기가 서로 같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니은과 디귿의 그래프가 이 함수의 그래프와 같은 모양을, 지수함수는 밑과 로그함수 밑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삼각함수는 사인 앞에 있는 숫자와 x 앞에 있는 숫자인 진폭과 주기에 의해서 그래프 모양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같은 모양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실제로 그림까지 그릴 필요는 없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여기는 지금 이게 사인 1도, 사인 2도, 3도, 4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이라고 하는 57도 정도 되는 각이라 했어요. 자, 약 57도 정도 되는 요 1에 대한 1, 2, 3, 4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크기에 비교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여기 봐. 자, 여기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수각인 60도와 240도 표시해 주시고, 또 120도와 요거를 표시해서, 자, 1, 2, 3, 4, 5까지 실제로 그 각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거거든. 자, 1이라는 놈은요 60도보다 약간 작은 각이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각은 여기 있어, 여기. 자, 2라고 하는 각은 120도 약간 작겠죠? 그럼 2라고 하는 각은 여기 있겠지? 3이라고 하는 각은 180도 약간 작은 이쯤에 3이란 각이 있을 것이고, 요쯤에 4가 있을 것이고, 요쯤에 5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1, 2, 3, 4, 5가 결정이 될 것 같아. 이해됐냐? 봐봐. 이 중에 사인은 누가 제일 클까요? 사인이라는 건 그 점들의 y좌표를 얘기하는 거랬지? 그럼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일단 2번이 가장 크다는 거 알겠어? 얘는 60보다 작고 얘는 120보다 작으니까 60하고 120이 사인값 똑같은데 얘는 사인값이 120보다 약간 크니까, 그래서 2가 일단 사인값이 제일 크다. 자, 사인 2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사인 1이고, 그 다음에 사인 3이고, 그 다음에 사인 4고, 제일 작은 사인 4고, 자, 사인 5가 가장 작은 값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더라. 그럼 코사인은 누가 제일 클까요? 이 중에. 자, 코사인은 x좌표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얘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 얘. 그래서 순서대로 코사인은 코사인 1이 가장 크고, 자, 그 다음 코사인 5가 되고, 그 다음 코사인 2가 되게 되고, 그 다음 코사인 4가 되게 되고, 제일 작은 건 코사인 3이 가장 작은 값이 되겠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탄젠트. 야, 이 중에 탄젠트가 양수가 되는 건 사실 1번하고 4번밖에 없거든? 야, 1번하고 4번의 탄젠트 같을까요? 다를까요? 말해보세요. 3번하고 4번의 탄젠트는 같나요? 달라요? 달라요. 왜냐면 이거랑 이거랑 180도가 차이 나잖아? 파이만큼 차이 나잖아? 그럼 값이 똑같거든? 근데 얘랑 파이 3.14가 아니라 3만큼 차이 나니까, 그럼 이 각도는 사실은 이 점을 원점 대칭한 점보다 어떻게 된다? 살짝 시계방으로 돌아가는 놈이거든? 지금 그 부분 이해되다가 지금 한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 1을 기준으로 파이를 더한 3.14가 예를 들어 이 바깥쪽에 있잖아. 반대쪽에. 근데 얘는 3.14를 더한 게 아니라 3을 더한 거라면 3. 그러니까 얘 둘만 비교해보면, 자, 내가 지금 여기에 어떤 각이 있냐면 1이라고 하는 각도가 있었는데 원점 대칭 하잖아? 그럼 여기가 1 더하기 파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4는 이거보다 약간 왼쪽에 4란 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까지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자, 그러면 1하고 4하고 탄젠트 누가 더 크다고 해야 돼? 자, 1에 대한 탄젠트, 기울기니까. 자, 탄젠트 1이 1등. 그 다음 탄젠트 4. 그 다음 탄젠트 4. 자, 그 다음에 탄젠트 다. 나머지 탄젠트 다 음수거든? 근데 음수 중에 그나마 절대값이 가장 작은 탄젠트 3이 그 다음일 거고. 자, 마찬가지 원리로. 자, 2하고 5에 대한 탄젠트도 2하고의 탄젠트는 요거고 5에 대한 탄젠트는 이렇게 되니까 5에 대한 탄젠트가 조금 더 작다. 그래서 탄젠트 5가 꼴등,
탄젠트 2가 그나마 4등. 자, 탄젠트 2에 탄젠트 5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아마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1보이 이게 지금 60도 약간 작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에 탄젠트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완벽하게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하다.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 자, 이제 딴 거 말고 삼각함수의 주기만 생각을 할 거야. 삼각함수의 주기의 합을 구하라 그러는데 삼각함수의 주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x의 개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 그 뒤에 있는 어떤 숫자들, 뭐 진폭 이런 거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x 앞에 곱해지는 숫자만 영향을 받게 된다. 정리할게요. 야, y는 sin x의 기본 주기는 2파인데 만약에 sin bx가 되잖아.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나 원래 주기 2파이였는데 네가 b를 곱했으니까 그만큼 줄어들어. b분의 1배가 돼버린다고. 근데 우리가 주기라는 게 사실은 음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친구의 주기는 절대값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주기 2파이. 근데 앞에 네가 곱해지는 그 수만큼 주기가 줄어들게 된다. 2를 곱하면 각도를 반만 집어넣어도 한 바퀴를 도니까. 앞에 3이 곱해져 있으면 각도를 3분의 1만 집어넣어도 한 바퀴 돌게 되니까 그거에 반비례해서 주기가 줄어들게 된다. 자, 탄젠트 어떻게 됩니까? 자, y는 탄젠트의 bx다. 그럼 탄젠트는 기본 주기가 파이예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근데 마찬가지로 앞에 b가 곱해지게 되면 이 친구의 주기는 절대값 b분의 파이가 바로 주기가 되게 된다. 뭐 몇 번 연습하시면 누구나 잘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함수는 주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넌 주기의 변화가 2파이예요. 2파이. 근데 얘는 원래 주기가 2파인데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 친구의 주기는 파이. 자, 이 친구의 주기는 원래는 파이. 근데 x 앞에 2분의 1 곱해져 있으니까 이 친구의 주기는 2파이. 그래서 2파이, 파이, 2파이 더해주시면 5파이가 이 각각의 함수의 주기의 합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있는 4번 문제를 또 한번 볼 텐데. 자, 근데 여기서 좀 약간 깊은 얘기를 시작을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단은 빨리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나와 있는 각각의 함수의 주기를 좀 빠른 속도로 한번 파악을 해볼게. 자, 첫 번째. 야, 나 주긴 기본 주기가 2파인데 보세요. 지연주 2파인데 x 앞에 2분의 8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주기는 4입니다. 원래 나 기본 주기 얼마냐면 코사인이가 2파인데 자, x 앞에 정말 거지 같은 놈이 곱해져 있네요. 자, 2분의 루트 3 8가 곱해져 있어요. 그 약분되시고 번분수 들어가면 자, 루트 3분의 4고 일단은 3분의 4 루트 3이니까 주기가 루트 2랑은 뭐 전혀 상관이 없는 놈이 되어버렸죠. 주기 이렇게 됐습니다. 3번 갑니다. 탄젠트네. 탄젠트는 기본 주기가 파인데 x 앞에 아무것도 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의 주기는 그냥 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네 번째. 자, x 앞에 또 거지 같은 거 곱해져 있는데 나 기본 주기 2파인데 앞에 뭐 이런 거지 같은 2분의 루트 2 파이를 곱했니?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 친구 약분해서 루트 2분의 4가 되고 자, 2 루트 2가 주기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 그럼 다 아니니까 정답은 5번이겠네요. 자, 주긴 주기 2파인데 네가 x 앞에 뭘 곱했냐면 루트 2파이를 곱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 그래서 파이 약분되면 주기 루트 2 돼서 오케이, 정답은 몇 번? 자, 5번이 정답이다. 근데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이거 주기가 루트 2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갑자기 왜 제가 주기가 루트 2가 아니냐. 자, 이 얘기를 하면 좀 깊어지지만 한 번은 하고 지나가야 돼서 설명해 볼게.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fx 더하기 2는 fx다. 이거 주기 얼마? 니네가 알고 있는 대로 주기. 근데 얘가 주기가 1일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기가 1인 함수가 있었어. 주기가 1인 함수면 뭐가 성립하냐면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 이동되기 때문에 요런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근데 여기다 x 대신에 x 더하기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2가 f의 x 더하기 1이 되고 그러므로 f의 x 더하기 2와 fx가 같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근데 이거를 식으로 막고 생각을 해봐. 야, 이 말이 의미 뭐였지?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해도 변함이 없다지. 근데 주기가 1이면 두 칸만큼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내가 함수의 그래프의 주기가 1이란 말이야. 1. 요 패턴이 1마다 반복이 된대. 1이고 2이고 3만큼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오른쪽으로 두 칸만큼 평행 이동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은 주기가 2라는 얘기가 사실 아니었다는 거지. 주기가 1이어도 두 번 돌리면 이거 되는 거지? 잘 들어야 돼.
주기가 3분의 2인 거 3번 돌리면 이거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줘볼게. 야, 주기가 3분의 2야. 그럼 주기가 3분의 2면은 f에 뭐가 성립하냐면 x 더하기 3분의 2하고 fx가 같은 값을 가져요. 근데 여기다 x 대신에 x 더하기 3분의 1을 대입하면 f의 x 더하기 3분의 4하고 f의 x 더하기 3분의 2가 같고 또다시 x 대신에 x 더하기 3분의 2 대입하면 f의 x 더하기 2하고 f의 x 더하기 3분의 4가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가 서로 같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는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이런 것도 적으면 좀 좋은데 헷갈리면은 결론이라도 적어두세요. 주기가 자연수분의 2란 뜻이야. 주기가 5분의 2면 5번 돌려서 이거 만들 수 있고 주기가 7분의 2면 7번 돌려서 이거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얘는 자연수입니다. 얘는 자연수. 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구해서 답이 하나이면 다행인데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주기가 루트 2 아니고요. 요거 바로 뭘 의미한다? 주기가 자연수분의 루트 2인 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나머지 조건 중에도 자연수분의 루트의 형태를 띄는 게 없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여기에 주기가 뭐 3분의 루트 2라든지 주기가 5분의 루트 2인 거 있잖아. 그럼 그것도 선택을 해줘야 돼. 선택을 해줘야 돼. 이 식은 주기가 2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가 n분의 루트 2라는 걸 의미하게 된다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케이? 자, 뭐 적을 부분들은 적어주세요. 자, 뭐 결론만 기억해도 되긴 되는데 그 원리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주기가 1이어도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도 원래 함수의 그래프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기가 1임에도 불구하고 만들 수 있고 주기가 3분의 2여도 만들 수 있고 주기가 5분의 2여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주기가 n분의 2임을 의미하게 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얘기해? 하여튼 주기가 n분의 2다라는 뜻. 이렇게. 자, 이 말은 주기가 n분의 2다. 자, 요거서 일단 보기를 니네가 보시면 보시는데 그러니까 혹시 그 외에 답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건 니네가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하셔야 된다. 자, 정리가 됐다면 5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그 그래프에 대칭성을 이용한 문제를 지금 현재 풀어보고 싶은 건데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x가 0부터 2분의 5파이까지 해서 y는 코사인 x가 y는 k와 만나는 점의 좌표를 작은 수대로 a하고 4b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a 더하기 b의 값은 과연 얼마가 되냐를 현재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야, 이 삼각함수는 그래프의 대칭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코사인 x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주기가 2파이고 그래서 여기 지금 2파이를 기준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패턴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있어? 그런데 봐.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는 A라고 하는 각도하고 여기는 4B라는 각도하고 여기는 5B라는 이 각도 있잖아? 이 각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자, 보세요. 일단은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한 패턴까지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모두 같겠죠? 대칭성에 의해서. 그래서 A 값은 그냥 A라고 쓰면 되거든. 근데 여기는 4B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4B는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냐면 2파이에서 A만큼을 뺐다. 보세요. 자, 여기부터까지 길이가 A, 그 여기부터까지 길이도 A, 그래서 4B는 2파이에서 A를 뺐구나.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해가 돼? 잘 있고 다시. 그럼 5B는 어떻게 돼? 5B. 5B는 2파이를 기준으로 요 길이 A만큼을 다시 더했다. 그래서 5B는 누구를 기준으로? 2파이를 기준으로 A만큼 더해줬다. 자, 이렇게 각사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함수가 코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Y는 K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가 자, 이제 각도를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야, 이거 봐봐. 이거 두 개 더 하잖아.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죠? 얘랑 얘랑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하면 총 9B고 근데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면 4파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B값은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9분의 4파이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맞죠? 9분의 4파이? 자, 9분의 4파이. 자, 근데 B 대신에 9분의 4파이 집어넣잖아? 그 이쪽이 얼마야 이게? 자, 9분의 16파이는 2파이 마이너스 A고 그래서 A값이 얼마가 된다? 자, 9분의 2파이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9분의 2파이. 원래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보통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거야. 이 세 개씩을 세우는 과정.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이후에 뭐 하라고 하는 행동들은 문제마다 그때그때 다른데 여기는 이 길이들이 전부 다 같음으로써 자 A하고 4B하고 5B를 전부 다 A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하여튼 이 문제 제일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그냥 뭐 그냥 기타 등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마지막 뭐 야 9분의 4파이랑 9분의 2파이랑 더하면 9분의 6파이고 3분의 2파이 근데 3분의 2파이의 코사인 값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라는 답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요렇게 A하고 4B하고 5B를 전부 다 A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나머지 뭐 계산 과정들은 그냥 뭐 덧셈 뺐음 정도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한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6번이 난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인 게 배우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사실은 이 그래프가 이게 우리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전체의 절대값 돼 있는 경우하고 x의 절대값 돼 있는 경우에 그래프의 모양이 좀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여기는 이런 유의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정말 시치만 어쩔 수 없이 그림을 그려줄 건데 천천히 한번 잘 보길 바래. 자, 첫 번째 선생님 y는 sin x의 그림이 원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자, 한 주기만 그려보시면 자, 28까지 요게 이제 sin x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런데 내가 여기다 그릴게. 야 y는 절대값 sin x의 그림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느냐. 자 y를 제외한 모든 식의 절대값 돼 있는 경우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걷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돼.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주기가 그 와중에 또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도 니네가 기억을 해주셔야 돼. 원래 한 패턴이 돌아오려면 자 오른쪽으로 2파이만큼 평행이동해야 같은 그림 돌아왔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로 주기가 짧아지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니네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되나요? 자 이게 바로 y는 sin x의 절대값 쉬운 거야. 자 근데 선생님 이번에는 뭘 그려볼 거냐면 y는 그럼 코사인 x의 그림이 자 어떻게 그림이 그려졌냐면 자 요렇게 한 패턴의 그림이 그려졌는데 자 그럼 마찬가지로 y는 절대값의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요렇게 돼서 얘도 마찬가지로 주기가 뭐로 줄었다? 파이로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자 선생님은 y는 탄젠트 x는 어떻게 되죠? 자 y는 탄젠트 x는 x축 있고 y축 있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x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원래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었는데 얘를 걷어 올리면 그림이 이런 형태로 해서 얘는 주기가 변함없이 파이가 된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혼자 아싸인 거야 아싸. 얘네들은 항상 같은 선을 띄는데 탄젠트만 혼자 항상 외톨이 되는 좀 불쌍한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 씌웠을 때 함수의 그래프가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반토막으로 줄지만 자, 얘는 더 이상 주기가 줄어들지 않는 변함이 없는 자, 형태가 된다는 거.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자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x에만 절대값 돼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 싹 지우고 x에만 절대값 돼 있는 경우의 그래프도 보여주도록 할 거야. 근데 사실 이걸 내가 다 일일이 알려주는 것도 좀 투머치야. 니네가 해봐야 되는 건데 사실은 x가 양수인 부분과 x인 부분 내가 뭐 나름대로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정리를 좀 해보시고 자 주기의 변화가 없고 얘는 주기가 이렇게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 사인 코사인 주기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 요것도 니네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지운 다음에 그럼 x에만 절대값 돼 있는 경우의 그래프 야 근데 니네 이거 기억나? 야 y는 f에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x가 양수인 부분을 이렇게 데칼코마니 하듯이 대칭복사 하는 거야. 그러니까 y는 fx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참수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x에만 절대값 돼 있는 경우는 x 대신에 가 음수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양수를 집어넣은 결과가 나오잖아.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2를 집어넣은 결과가 나오잖아. x 대신에 음수를 집어넣은 부분들은 실현될 수가 없고 x 대신에 음수를 집어넣으면 항상 절대값이 같은 x가 양수인 부분, 그래서 x가 양수인 부분을 대칭복사해서 그림 그려주시는 것이 이게 x에만 절대값 돼 있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돼요. 그럴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 뭐 안 배웠으면 지금이라도 배우는 거야. 아 x에만 절대값 돼 있는 경우는 x가 양수인 부분을 대칭복사. 이게 데칼코마니에 물감 찍찍 긋고 접었다 피면 그림 하나 있잖아. 그거처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그런 데칼코마니 같은 짓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한번 지금도 볼 텐데 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또 재미난 또 성질이 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선생님 y는 sin x의 그래프가 원래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지.
이런 형태로. 근데 여기다 내가 만약에 x 대신에 절대값 x 하잖아. 자, 보세요. x의 오른쪽 부분을 대칭 복사하면 더 이상 이런 그래프가 아닌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근데 이 점을 대체할 점이 없어요. 쉽게 말해 더 이상 주기를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x에만 절대값 x 하게 되면은 x가 양수인 부분을 대칭 복사했고 근데 이거랑 똑같은 점이 없잖아. 그럼 평행 이동에 의해서 겹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함수는 주기 함수에서 탈락을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뭐 이거. 자, 코사인 갑니다. 자,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자,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원래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요. 원래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x가 양수인 부분을 대칭 복사해도 그래프의 모양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코사인 x와 동일하다. 왜냐면 코사인이 우함수기 때문에 이런 성질이 성립하는 거야. 코사인만 우함수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서 뭐 몇 가지 보겠지만 일단 정리하고 볼게. 자, 일단 탄젠트입니다. 자, y는 탄젠트 x. 그럼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는 그러니까 몇 가지 패턴 좀 그려볼게.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었는데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이렇게 딱 해버리면 x가 양수인 부분을 이 부분을 복사하게 되니까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얘를 대체할 점이 없어요. 얘를 대체할 점이. 더 이상 얘도 주기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합니다. 자, 시간만 많이 잡아먹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정리 안 할 수도 없는 더러운 유형이라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하긴 해야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아우, 무릎 아파. 아우, 무릎 진짜 아파. 아우, 씨. 운동 부족이야, 다.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더 늦기 전에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젊을 때는 사실은 이제 애들이랑 막 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운동이 돼서 특별히 이제 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데 성인이 되면 내가 마음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운동을 안 하게 돼요. 근데 이 동물은 원래 기본적으로 운동을 해야지 이게 되는 구조로 사실은 되기 때문에 옛날에 보니까 뭐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사람의 모습은 막 이렇게 운동을 점점 좀 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약간 체형도 많이 바뀌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뀔 거라 얘기가 있더라고. 뭐 별로 관심은 없지만.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야, 일단 지금 먼저 볼게. 밑에부터. 이거랑 이거랑 같아달라. 얘랑 같아달라. 얘랑 같아달라. 달라요. 자, 전체 절대값 씌우면 주기가 반토막으로 줄어든다 했기 때문에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니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자, 얘는 더 이상 주기 함수가 아니고 얘는 주기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이것도 아니죠. 자, 코사인 절대값 x는 코사인 x랑 똑같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여각에 의해서 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에 대한 사인.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밖에 안 밖에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x가 된다는 사실 확인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함수의 그래프 같은 건 기억만이 같은 함수의 그래프다. 요거 하나 하려고 정말 많은 정보를 확인했는데 알긴 아셔야 돼. 알겠지?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를 그나마 간단히 할 수가 있어요. 자, 사인과 코사인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근데 그것도 약간 좀 변수가 있어서 나중에 좀 그 변수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 야, 이거 주기 얼마야, 이거? 원래 기본 주기가 2파인데 x 앞에 곱해지는 2파이 때문에 나는 주기가 뭐가 돼버렸어? 1이 돼버렸어. 그러면 지금부터 이 중에 주기가 1인 함수들을 찾아보려 해. 자, 첫 번째, 선생님, 나 기본 주기 2파인데 x 앞에 파이 곱해져 있으니까 나는 주기가 2니까 이 친구 탈락. 니은 갑니다. 자, 나 원래 기본 주기 2파인데 파이 곱해져 있으니까 주기가 2가 됐는데 절대값이었기 때문에 주기가 또 반토막이 나서 1이 돼서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는 같은 주기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야. 절대값에 의해서 또 반토막이 돼버린 거죠. 디귿. 나 원래 탄젠트 기본 주기 2파이. 근데 x 앞에 2파이 야, 미쳤나봐. 돌았나봐. 너 미쳤냐? 자, 탄젠트는 기본 주기 파이. 자, 탄젠트는 기본 주기 파이. 근데 x 앞에 2파이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주기는 2분의 1 돼서 이 친구도 탈락. 자, 탄젠트의 기본 주기 파인데 앞에 지금 현재 2분의 파이 곱해졌기 때문에 주기가 2가 돼버리고 이 친구도 그럼 탈락. 자, 얘 기본 주기 2파인데 앞에 파이 곱해져 있으니까 x 앞에 파이 곱해져 있으니까 주기가 2가 돼서 탈락.
그럼 이 친구는 자 여기 있는 놈과 같은 원리겠죠? 자 원래 기본 주기 2파인데 x 앞에 파이 곱해져서 주기가 2가 돼버렸는데 절대값에 의해서 주기가 다시 반으로 줄게 되기 때문에 자 니은과 비급이 바로 이 함수와 같은 주기를 띠는 함수다라고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좀 약간 이제 기본적인 뭐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고 자 이제 좀부터 좀 본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이 함수의 대한 그래프인데 야 일단 딱 보자마자 틀린 건 딱 보면 눈에 띄지 않냐? 뭐 볼 수 있잖아? 이 탄젠트는 모든 실수를 치역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건 차례 존재할 수가 없어서 일단 보자마자 일단 2번은 말이 되지 없다, 될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주기는 얘에서 결정이 되거든? 원래 기본 주기가 2파이 아니야 탄젠트니까 파인데 x 앞에 2에 의해서 이제 기본 주기가 2분의 파이로 바뀌게 됐으니 그냥 1번에 나와 있는 이 친구도 잘못된 얘기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자, 이 친구 y축 대칭. 자, 탄젠트 기본적으로 점대칭 도형이야. 선대칭이 아니야. 다시 한번.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점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한다 해서 그것이 바뀌지 않거든. 근데 이렇게 선대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3번에 나와 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더라. 자, 4번. 이건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 x 대신에 2분의 파이 대입하잖아. 그럼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요거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요건 파이가 되고 그럼 파이에서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인데 근데 2분의 파이 된 탄젠트의 값은 애초에 존재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2분의 파이 컴명을 지난다면 4번에 나와 있는 방도 잘못된 얘기 된다. 그럼 답은 뭐 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 선생님 요거 3으로 묶으면 탄젠트인데 조 안에 있는 각도도 2로 묶어줘서 x-4분의 파이라기 때문에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 되어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이 이렇게 되어버리겠다. x로 묶어줘서 자, 실제로 평행이 된 양을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8번은 맞는 말. 야 근데 좀 어려운 건 좀 끝났다 보시면 돼. 이제 어려운 건 앞에 좀 더럽고 어려운 건 끝났고 이제 좀 쉬운 내용 남아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부담 없이 봅시다. 자 대표형 9번 문제 볼게. 야 여기서 니네가 꼭 이 A하고 B에 대한 부호를 꼭 확인하셔야 돼. 가끔가다 선생님들이 이거 야 최대값 C 더하기 A고 여기 봐. 최대값이 C 더하기 A고 최소값은 C 빼기 A인데 만약에 A값이 음수면 그게 바뀌는 거거든? 그잖아? 만약에 A값이 음수면은 왜냐면 C에다가 A의 절대값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A값이 음수면 이게 좀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은 A가 양수는 문제가 거의 90%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학교 선생님들이 뭐 엿먹이려고 그런지 뭐 하여튼 틀리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A값이 음수인 경우라든지 아니면 A의 부호를 얘기하지 않아서 답이 두 가지가 나오게끔 하는 그런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삼각함수의 개수 중에 딴 거는 괜찮은데 요 A하고 또 B와 x 앞에 있는 요 B는 부호가 뭔지를 반드시 니네가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자, 이 함수의 최소값이 -5라는 걸 통해서 C 빼기 A가 5-5가 되게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주기가입니다. 이 함수의 주기가 3분의 2파이라는 걸 통해서 B를 알 수 있어요. 자, 기본 주기 2파인데 X 앞에 B가 곱해져 있으니까 주기가 줄어들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3분의 2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므로 B값은 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또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 자, 마지막 요건 함수값 대입하는 거야. 야, B가 3이야? 그럼 내가 9분의 파이를 함수에 대입을 하잖아. 그럼 9분의 파이의 3배니까 3분의 파이가 돼. 6분의 2파이가 된다고. 근데 6분의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니까 이 친구가 6분의 파이가 된다고. 근데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A 더하기 C가 바로 1이 된다. 요거 이용해서 A값하고 C값 계산해야 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사인 30도, 사인 150도 모르면 노답이에요. 이거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아직까지 그 원을 이용해서 삼각함수의 값 솔직히 안 외웠다. 그럼 반성하시고 집에 가서 좀 외우셔야 돼. 외우고 나서 문제를 풀길 바라요. 알겠죠? 안 외우면 너무나 힘들다. 자, 이게 바로 9번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뭐 사실은 이 삼각함수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약간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 질문 많이 하셔도 돼요. 자, 다음 시간에 나가는 진도는 진도가 금방 끝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지금 일단 플랜 A 예상이 내가 볼 때는
수열의 진도를 나갈 수도 있어. 잘하면. 수열의 진도를 나갈 수도 있다. 그만큼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아주 양이 작다. 자, 이제 넘어가서 10번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제 이 함수를 보고 미정계수 ABC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중에 가장 어려운 건 개인적으로 C야, C. 값이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범위가 주어지게 되고 저 C를 구하는 것만 니네가 조심해 주시면 나머지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 봤어. 뭘 봤냐면 이 함수가 맥시멈 4를 찍고 미니멈 마이너 4를 찍기 때문에 일단은 A 값이 4가 되게 된다는 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어. 자, 일단 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확인하냐? B를 확인해 주셔야 돼. 그럼 주기를 확인하려면 최저점부터 저점까지든 최고점부터 최고점까지. 근데 지금 다음 고점의 좌표가 따로 안 나눠져 있으니까 최저점에서 최저점까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2파이까지 거린 주기가 바로 얼마다? 파이가 되게 된다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뭐가 해결하냐? 바로 B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주기를 해다가. 자, 이 함수의 기본 주기는 2파인데요. 네가 지금 현재 B에 대한 절대값으로 나눠가지고 이 친구의 주기가 파이가 됐으니까 그러므로 B값이 얼마다?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 B값은 2가 되는구나. 거봐. A하고 B는 쉽다니까? 자, 근데 이 함수 사인이에요? 코사인이에요? 코사인이죠? 그럼 코사인은 어디서 시작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야, 사인이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얘를 체크해야 되는 거고. 알겠어? 네,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 한 패턴이 돼서 6분의 파이만큼 평이동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저 함수의 그래프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에다가 코사인에다가 2까지로 묶어줘서 x 더하기 2분의 c라고 얘기해야 되고, 자, 이 함수의 그래프는 기본 함수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분의 c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그 평행 이동한 양이 얼마가 되더라? 6분의 파이가 되더라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만약에 C값의 범위가 없어. 그럼 C가 이거 하나겠니? C가 이거 하나겠니? 야, 여기가 시작점일 수 있는 거잖아. 네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6분의 파이에다가 주기인 파이를 더한 6분의 7파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거기다 또 파이를 더한 6분의 13파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6분의 5파이가 될 수 있는 거고 기타 등등등등등 무수히 많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냐? 그래서 C값의 범위는 반드시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 저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니네가 체크를 해주셔야 돼. 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마이너스 2 곱하면 되니? 마이너스 2분의 C가 이런 것인가 양분의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C값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마이너스 6분의 2파이가 되거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마이너스 6분의 14파이가 되거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마이너스 6분의 하면 26파이가 되거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6분의 10파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C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 이 범위 안에 있는 건 얘밖에 없다. 이거죠. 이게 찾는 거야. 가능한 놈들로 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문제 주어진 조건 범위 안에 있는 걸 찾아달라. 시험 문제는 뭐 이 범위 안에 C가 몇 개 있냐, 뭐 모든 C를 더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C들은 다 조사를 해주셔야 된다. 자, X축방의 평행 이동한 양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그지 같은 상황이 발생하냐면 얘가 주기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 참수는 야 이거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럼 유일한 값이 있어.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근데 주기가 3이면 3만큼 평행 이동할 수 있고 6만큼 평행 이동할 수 있고 9만큼 평행 이동 그런 주기성이 갖고 있는 더러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C값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을 발생을 시키죠. 자, 이게 바로 10번 문제였어요. 자, 만약에 다 못 끝낼 것 같으면 중간에 끊고 할게. 우리가 뭐 시험 범위를 무조건 다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닌데 일단 뭐 범위 안에서 차근차근 설명하되 만약에 마무리 못하면 뭐 못하는데 그까지 과제로 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인과 적어라. 사인 x와 코사인 x는 문제에서 특별히 범위를 주어진지 안다 하더라도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정보라 보시면 돼요. 치환을 하면 항상 뭐가 남게 되냐면 자체적인 범위가 남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선생님, 내가 이거 어떻게 그리냐. 그래서 코사인 x를
코사인 x를 변수 t로 치환해서 y는 5 빼기 2 곱하기 절대값 t-4분의 1이라고 하는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구해보려고 해. 근데 니네 이거 그림 그릴 줄 아냐? 몰라 이거? 그림 그릴 줄 몰라 이거? 원래는 t가 4분의 1보다 큰 경우랑 4분의 1보다 작은 경우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조금 머리를 짱구를 좀 굴려보시면 선생님 이거는 y는 마이너스 2 절대값 t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t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가 원래 어떻게 그리죠? 이 함수의 그래프가 원래 어떻게 돼? 이렇게 원점에서 역 V자를 갖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잖아. 그잖아. 그런데 걔를 오른쪽 위로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인데 요 점의 좌표가 0,0이 아니라 4분의 1,5가 되게 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라는 걸 추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평행이동의 개념을 생각을 하면.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t값이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란 자체적인 셀프 범위를 갖기 때문에, 자, 마치 대칭축처럼 실제로 대칭축이기도 하죠. 이차함수가 아닐 뿐이지만 대칭이긴 대칭이니까 대칭축이 한데, 자, 오른쪽에 있는 t 대신에 1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밑에 있는 t 대신에 마이너스 1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뭐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최소값, 그리고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최대값,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된다. 자, 그래서 내가 이를 ft라 했을 때 최대값은 바로 함수의 4분의 1을 집어넣은 결과고, 최소값은 함수의 뭐를 집어넣은 결과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결과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뒷부분도 계속 나올 건데 못 끝내네 20번. 못 끝내. 뭐 적당히 할게요. 하다가 뭐 방정식에서 끝내든 부등식에서 끝나든 진도 나가는 데까지만 뭐 과제 내주면 되니까 편한 마음으로 보세요. 이러다 끝낸다고 이제 이러다가 잠깐 5분만 하고 이렇게 막 끝내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덥긴 덥다 그지? 덥지 거기? 그지? 옆에 엄청 덥지? 그지? 아유 고생 많아요. 옷을 좀 얇게 입고 다녀. 일일이 그래서 얇게 입은 것 같아. 오늘 내가 좀 약간 그 자리에 앉을 줄 알고 내가 보통 옷을 좀 이렇게 개덥네요. 이 개라는 표현이 원래 욕은 아니야, 알아? 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몹시를 나타내는 어떤 그 정도를 나타내는, 진짜로 그렇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 못해, 개 못생겼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욕은 아니고 표준어에 해당하긴 해. 좀 약간 좀 이제 어감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약간 욕처럼 들려서 그렇지. 써도 되는 사실 표준어인데 진짜래. 표준어래. 나도 몰랐는데 표준어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아나운서가 오늘 미세먼지가 개 많으니까 이렇게 마스크 안 쓰면 개 위험할 수 있다. 꼭 마스크를 써주시길 바란다. 내일 날씨는 개 추우니까요. 뭐 이렇게 해도 돼. 좀 약간 어감이 그래서 그런 거지.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너무 쉬운데? 야,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보면 알겠지만 코사인을 치환하면 2차 함수가 됩니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거든. 2차 함수 아니면 분수 함수 아니면 무리함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를 코사인 x를 치환하잖아?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하면 이 함수는 y는 뭐가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t가 돼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t값이 2분의 1이 대칭축이 되는 함수가 이게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사인 코사인은 그 초코파이처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갖기 때문에, 자, 2분의 1 바로 오른쪽에 있는 t는 1까지 또 훨씬 더 왼쪽 위로 올라가 있는 t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요거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최대값 나오게 되고, 요거 미쳤나봐. 요거 집어넣으면 바로 뭐 나온다? 최소값이 나오게 된다. 뭐 이런 정도는 뭐 정리하시면 되겠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최대값 2고요. 뭐 최소값 2분의 10분의 1이고. 이거 너무 좀 쉬운 문제가 돼버렸네. 치환을 하면 자체적인 범위 갖는다. 분수함수? 그래봐야 쫄 거 없죠? 야, 우리가 사실 유리무리 함수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죠?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이 문제도 내가 sin 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y는 t 더하기 4에 3t 더하기 4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려면 그릴 수는 있어요. 자, t축 있고 y축 있고
점근선의 교점좌표가 마이너스 4,3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4,3을 점근선의 교점으로 하고 t 대신에 0 대입하면 1 되는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걸 할 수 있어. 근데 백날 이런 그림 그리면 뭐하는 얘기지? 어차피 t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어차피 t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그냥 처음부터 마이너스 1과 1 집어넣어가지고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식을 내가 ft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최대값은 1을 집어넣은 결과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결과 그래서 집어넣고 계산해 주시면 게임 끝. 그거 겁나 쉬워요. 자 최대 최소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되게 지금 승민이가 저러다 끝내겠는데 표정을 지금 맞지? 그 표정이었지?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그지? 제가 야 저거 저러다 끝내겠는데? 라는 표정으로 지금 날 쳐다봤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힘들어. 자 대표형 1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부등식만 남겨두기도 참 애매하지만 만약에 부등식만 나오면 남길게요. 진짜로 남길게 시간 되면 남길게요. 지금 속으로 그 생각했지? 에이 폭도 남기겠다 그 생각했지?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빨리 표정 보면 딱 알아. 표정 보면은 에이 폭도 남기겠네 결국에 다 하겠다 약간 그런 약간 그런 눈빛이 좀 약간 보여졌어요. 눈치가 빨라요. 농담이고 나는 볼게. 야 이제 방정식 설명해야 되는데 방정식도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게 그냥 가장 무난합니다. 치환을 해서 생각하는 게 그냥 가장 무난해서 자 가볼게요. 자 일단 x값의 범위가 0부터 2파인데 내가 뭘 치환을 할 거냐면 이 친구를 치환을 할 거야. 얘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럼 일단은 뭐가 되냐면 sin t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지.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리시고 sin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데가 여기랑 여기거든. 그래서 t값이 가능한 놈들이 되게 많아요. 뭐 가능해? 3분의 파이 가능해. 3분의 2파이 가능해. 한 바퀴 돌아서 3분의 7파이 가능해. 3분의 8파이 가능해. 자, 요런 놈들이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t값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근데 t는 빌려 쓴 거니까 x 빼기 2분의 파이를 빌려 쓴 거니까 아 그래? 그럼 이 친구가 x 빼기 2분의 파이가 요런 값들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양분의 2분의 파이를 더해서 자 근데 물론 이 반대쪽에도 있을 수 있어. 여기서 2파이를 뺀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나 여기서 2파이를 뺀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등등도 다 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럼 양분의 2분의 파이 더해주면 결과적으로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자 여기다 2분의 파이 더하면 얼마야? 2분의 파이 더하면 2분의 하면 6분의 5파이 자 여기다가 2분의 파이 더하면 얼마입니까? 얼마야 이거 도와줘.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x값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 사이니까 그럼 이제 몇 가지만 더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요거는 2분의 파이 더하면은 6분의 이게 얼마야? 6분의 5사 허죠 하면 하여튼 2파이를 넘어가게 돼. 2파이를 넘어가게 되는 요 답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여기다가 2분의 파이 더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0보다 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x값은 요 두 가지만 가능하겠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삼각 방정식 방정식 어디까지야? 이러면 방정식까지만 하나 것도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일단 넘어가게. 자 15번 문제. 자 이것도 2지. 자 일단 대표형 15번의 문제를 보시면 자 방정식 안에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동시에 해석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하려면 할 수는 있다. 근데 조금 힘들다. 자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하는지 잘 한번 보세요. 모든 근의 합. 자 일단 먼저 보시면 야야야야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게 여기서 활용이 돼. 여기는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빼기 사인 제곱 집어넣을게. 왜냐면 한 문자에 관한 방정식은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치환을 할게요. 자 사인 x를 s라고 치환을 하면 2배의 1 빼기 s의 제곱에 더하기 s의 마이너스 1은 0이 되게 되고 그럼 2s 제곱에 마이너스 s의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자 1하고 1이라고 어떤 빼기 돼서 아 사인 x가 1이 되거나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해구나.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원을 그려주시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원을 그려주시고 사인 값이 1이 되는 건 어디냐? 여기 사인 값이 마이너스 되는 건 여기랑 여기.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근데 x값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멍청이 문제네요. 그죠? 자 주어질게.
x값의 범위를 0보다 크거나 크고 2파이보다 크다는 x값의 범위를 설정을 해야, 왜냐면 답이 계속 나오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친구 파이 2분의 파이, 야, 얘랑 얘랑의 평균은 2분의 3파입니다. 얘랑 얘랑의 평균이 2분의 3파예요.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다? 3파이가 되니까 모든 해의 합은 얼마가 된다? 2분의 7파이. 그래서 이 범위가 주어져야지만이 이렇게 값의 범위가 나오게 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삼각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자, 방정식까지? 아씨, 야, 근데 찝찝하지 않냐? 4개 유형 남기면? 니는 어떻게 생각해? 난 찝찝하다. 유형 4개를 남기니 그냥 하죠. 아니다, 난 전혀 찝찝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자, 그럴 줄 알았어. 자, 다음 문제 볼게. 그냥 방정식까지만 할게요. 그럼 4개네, 4개. 4개. 맨날 늦게 끝내줬으니까 오늘은 그래도 일찍 끝내주진 못할 것 같긴 하지만 얘기하니까. 자, 부등식은 찝찝하게. 그래서 오늘은 영상 따로 안 올리고 다음에 부등식까지 찍은 다음에 영상을 한꺼번에 편집해서 올릴게요. 자, 이 방정식의 해. 자, 탄젠트 x 더하기 코탄젠트 x의 합이 2다. 근데 탄젠트 x하고 코탄젠트 x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친구를 뭐라 하고 네모라 하고, 그럼 이 친구는 네모 더하기 1, 이 친구는 2. 그럼 양면에 네모 곱하면 네모 제곱에 더하기 1이 얘가 2네모가 되고, 그래서 네모 빼기 1의 제곱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탄젠트 x의 값이 얼마더라? 자,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중근. 자, 그럼 끝났는데 반지름 길이가 1인데 탄젠트가 1이 되는 각도를 물어보고 있고, 탄젠트는 기울기인데 탄젠트가 1이 되는 각도는 45도 하고 요거 아닙니까? 그죠? 자, 몇 파이? 4분의 파이 하고 요거 4분의 5파이기 때문에, 그럼 둘 더하면 4분의 6파이자 2분의 3파이가 자, 모든 해의 합이 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판각 방정식 참 쉬운 거야. 외우셔야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만 얘기할게. 외워. 좋은 말로 할 때 외워. 다음 시간에 시험 봐가지고 진짜로 못 보면은 엄마한테 진짜 문자 해. 야, 진짜 하면 해. 하면 해. 에이, 안 하겠지 하고 왔는데 시험 갑자기 보고 엄마한테 털리지 마시고 반드시 외워주세요. 알겠죠? 야, 학원 보내놨더니 한 달 만에 네 선생님한테 처음 오는 문자가 너 공부 안 한다는 문자더라. 하면 이제 집에 가면 이제 털리는 거예요. 근데 그 플러스 이제 핸드폰 뺏어라, 내가 그 얘기도 할 거야. 자, 17번 문제. 야, 요 문제가 좀 약간 골 때린 문제인데 왜냐면 이건 풀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이 함수는 삼각함수고 여긴 이 함수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물론 x 대신에 0 대입하면 일단은 같이 0 되니까 오케이, 0이라고 하는 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 근데 저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라는 걸 워낙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각각의 함수의 그래프를 정말 목숨 걸고 디테일하게 그리잖아.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사는 거야. 근데 그려야 돼, 그림을. 진짜 되게 열심히 그려야 돼. 되게 장기간 이렇게 길게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 자, 볼게. 자, 17번. x축이 있었고 길게 그려. 자, y축이 있었고, 자, 이거는 그림으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을 정말 잘 그리셔야 되고, 먼저 보조선을 좀 거볼까? 팁을 좀 설명할게. 자, 이 함수 최대값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들어봐. 왼쪽 함수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 바깥쪽에선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y는 1이라고 하는 보조선과 y는 마이너스라는 보조선 거주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의 함수값이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x값을 먼저 표시를 하는 거야. 왜냐면 바깥쪽에서 어차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거 언제 1이 되냐? 4분의 15에서 4분의 15면 약간 4보단 약간 작은 값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1이니까 얘가 1, 얘가 2, 얘가 3, 얘가 4,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4면 일단은 약간 4보다 약간 작은, 그렇다고 3보다 큰, 자, 여기와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너 노란색. 자, 이 함수의 그래프는 그래서 이 점과 원점과 여기를 지나는, 자, 직선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제 여기에 뭘 그린다? 이 친구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물어볼게. 주기 얼마야 저거? 아우 다리야. 주기 얼마야? 2죠 2.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한 패턴이 그려져야 되니까 그림이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다시 한번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교점계 세야 돼 좀 이따. 자, 주기가 2기 때문에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
자,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자,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개수가 바로 방정식의 근의 개수다. 세볼게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그래서 정답은 7개. 근데 이거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 수를 표현하는 방법조차를 아예 인간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해를 구할 수 없고 당연히 없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근의 개수를 그래프의 교점 개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문제만 더 풀고 좀 오늘 일찍 끝내줄게. 생생한 더럽게네, 그지? 뭐 많이 일찍 끝내주는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그림 잘 그려야 돼. 잘 그리지? 얘도 그려야 돼. 자, 근데 팁을 잘 꼭 기억해둬야 돼. 자, 이 함수의 최대값가 어제 풀마일이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직선의 함수값이 다시 한번 볼까? 자, 왼쪽에 있는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가 풀마 1이기 때문에 얘가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포인트를 먼저 찝은 거야. 직선을. 그래서 그림 그려가지고 생각을 한 거고. 오케이? 자, 이제 18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놈이 실근을 갖는다? 이것도 그래프의 교점 개수로 생각해 주시는 게 무난해요. 근데 선생님, 이거를 그래프의 교점 개수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는 마이너스 K를 저로 넘겨. 그럼 K가 되고 K가 넘어와. 그래서 내가 sin x를 마찬가지로 뭐로 치환하면 s라고 치환을 해주시면 넘으면 마이너스 s 제곱에 넘으면 더하기 s에 기다리고 있던 더하기 1까지 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얘와 y는 k라고 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어떻게 해야 만나게 되는지를 그림을 그릴 거예요. 대칭축 얼마입니까? 도와주세요. 대칭축 얼마죠? 오른쪽에 있는 이차 함수의 대칭축은 얼마? 대칭축 얼마? 2분의 1. 그래서 위로 볼록한 사인의 그래프가 사인 값이 2분의 1일 때를 대칭으로 식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인 대신에 1 집어넣은 것보다는 한참 내려간 사인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결과가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는 이 K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누구하고 얘와 얘의 사이를 지나가 줘야지만 내가 원하는 교점이자 근을 하게 된다. 괜찮겠어? 느낌은 뭐 우리 뭐 처음 보는 느낌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해. 야, 그 사인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잖아? 그 인정적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쫙 하잖아?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1이거든? 그럼 4로 통분하면 4에다가 쫙 더하기 2 되고 쫙 빼기 1 되니까 쫙 하면 빼면 4분의 5, 4분의 5. 요거는 자 2분의 1, 4분의 5가 되더라. 2분의 1, 4분의 5가 되더라. 그래서 너 K는 바로 누구하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를 가져야지만이 근을 갖게 되게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근의 개수까지를 사실 따질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유제 문제 풀어오고 그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빨리 끝내라고 지금 쳐다보고 있어 시계를. 자, 그래서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이고 제일 클 때가 바로 4분의 5가 되더라. 자, 이게 바로 K값의 범위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자, 삼각형과 삼각 방정식에 관련된 여기도 쉬워요. 이지. 자, 일단은 사인하고 코사인이 혼재되어 있는 놈은 좀 생각하기 힘들다. 우리가 풀 수 있긴 있지만 조금 힘들어서 그래서 나는 또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뭐로 바꿀 거냐면 1 빼기 코사인의 제곱 A로 바꿀 거야. 자, 그래서 코사인의 A를 C라고 치환을 하면 2 곱하기 1 빼기 C제곱에 더하기 C는 1이고 그럼 2C제곱에 빼기 C에다가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자 1에 1에 빼기 어디다 빼기냐면 어디다 빼기 되고 그래서 코사인 값이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거나 자 코사인 값이 얼마가 되냐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근데 삼각형에서 코사인 값 1이 되면 큰일 나요. 각도가 0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A가 몇 도? 자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A 몇 도? 120도. 그럼 여기는 B 더하기 C는 몇 도? 60도. 너는 180도. 그럼 둘 다 하면 240도? 근데 240도를 반으로 나누니까 이 친구는 120도.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이 정답이 되더라.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자, 좋은 말로 할 때 외우시는 게 신상에 좋을 거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자, 방정식까지만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뭐 부등식 이어서 푼 다음에 영상은 한 번에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고생들 했다. 뿅!
자, 부등식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단위원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해 주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를요, t라고 치환을 해요. 그럼 코사인 t가 어떤 범위를 갖냐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를 갖게 되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기준으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면 경계는 바로 어디다?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자, 여기보다 크고 여기보다 작은. 여기는 이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라고 봐주시면 돼. 아, 어깨 진짜 아파. 진짜 너무 아픈데 이거? 병원 가야 되나? 그럼 t 값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 범위를 갖게 되냐면 3분의 2파이보다 크고 3분의 4파이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 t값은 우리가 빌려 쓴 거거든. 뭘 빌려 쓴 거야? x-3분의 파이를 빌려 쓴 거니까 대입 다시 해주시면, 자, x-3분의 파이가 누구하고? 자, 3분의 2파이보다 크고 3분의 4파이보다 작다는, 그래서 양분의 3분의 파이 더해주시면 파이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3분의 5파이보다 작은 것이 내가 원하는 x값의 범위다. 구하시면 됩니다. 자, 별거 없죠. 자, 삼각 부등식 첫 번째 케이스를 간단하게 살펴봤고, 자, 21번 문제 바로 가볼게. 자, 이 부등식의 해인데, 자, 오늘 뭐 문제 풀이하면서 많이 느꼈겠지만 이 사인 제곱은요, 언제든지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일단 필요하겠다.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친구가 2 곱하기 1 빼기 코제곱에 마이너스 코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넘기고 정리해주시면 이 코제곱에 더하기 코에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자, 요렇게 코스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2차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그럼 1하고 2하고 1하고 빼기, 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자, 요런 범위 나오는데, 코사인은 언제나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코사인 값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코사인은 바로 x좌표를 얘기했기 때문에 x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곳, 그거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범위는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시작하는 범위는 3분의 파이. 자, 이 친구는 3분의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니까 자, 3분의 5파이까지.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 요게 3분의 파이, 요거 3분의 5파이. 두 개 더해주시면 2파이가 정답이 되겠다. 요게 또 봐주시면 되겠네요. 쉽죠? 쉬워요. 방정식이랑 뭐 차이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이제 부등식의 활용. 자, 이 놈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사실은 뭐 제한된 범위에서의 항상 성립할 부등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되지만, 자, 여기는 마이너스 A를 이쪽으로 넘기셔서, 자,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3코사인 더하기 5보다 A가 항상 크거나 같다. 근데 함수값이 크다는 건 그래프가 위를 지나간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왼쪽에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자, 오른쪽에는 이 함수의 그래프도 그려서, 자, 녹색 그래프가 주황색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다. 이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요, 아래로 볼록이고, 코사인 값이 2분의 3을 대칭축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자, 코사인 값은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를 가지니까 코사인 1 여기 있고, 자, 코사인 마이너스 여기 있어서, 자, 요러한 녹색 그래프가, 자, 주황색 그래프의 위쪽에 존재를 해주셔야 된다. 자, 코사인 대신에 1 집어넣으시면 6의 3을 뺀 이 점의 좌표가 1,3이고, 뭐 사실 이건 필요 없어요. 자, 주황색 그래프가 녹색 그래프보다 항상 위아래 있기선 여기는 A가 이 점의 y좌표 3보다 아래쪽을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구나. 아, 그래서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시면 또 제한된 범위에서의 부등식 생각할 수 있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이 미지수가 만약에 대칭축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좀 경우를 나눠 생각을 하셔야 돼. 항상 대칭축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경우를 나눠 생각을 하셔야겠다. 자, 마지막 문제 23번이에요. 자, 여기서는 삼각함수가 개수로 사용됐을 뿐이야. 이것도 너무 쉬운데, 여기 지금 막 여러 가지 복잡해 보이지만 x에 관한 2차식, x에 관한 1차식, 여기 상수항. 근데 이 친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다. 자, x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4분의 d에 해당하는 짝수 판별식 계산해 주시면, 자, 반 코사인 세타의 제곱인 코사인 제곱 세타에서 요거의 4배가 아닌 얘를 그냥 빼죠. 사인 세타라고 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부등식. 그럼 이 친구 1 빼기 사제곱 정리해 주시면 사제곱에 휙 빼기 사에 휙 1하고 빼기 사라지니까 얘가 0보다 작고, 그래서 사인 세타가 0과 1 사이의 범위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자,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기준으로
사인 값이 0과 1 사이다. 여기가 사인이 0이고요. 여긴 사인이 1이고요. 그럼 이거 사이니까 여기가 바로 내가 원하는 세타 값의 범위라고 볼 수 있겠다. 0도부터 90도 되기 전까지. 그래서 세타 값은 자,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으며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 이것이 바로 이 부등식 성립하게 하는 조건이다. 보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방정식이랑 뭐 차이점이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돼. 자, 여기까지가 삼각함수의 그래프 뿅.